박현경 기자의 인사이드 아메리카. 네, 이 장바구니 물가가 곧 내려갈 것으로 기대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식료품 물가는 올해도 큰 폭으로 오를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또 최근 자동차 안에 탑재된 스크린에 오류가 일면서 관련 소송이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자, 박현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마켓 가서 장을 보고 난 다음에 그 영수증을 보고 놀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오른 물가가 안정될 것이라고 기대에 쫓아가지 말라, 이런 소식인데요. 네, 당장 내려갈 거라고 기대하는 분들은 거의 없겠습니다만 너무 비싸지다 보니까 그렇게 되길 희망하는 분들은 많으실 것 같은데 네. 그 희망과는 정반대의 그런 전망이 나왔습니다. 장바구니 물가가 올해도 또 크게 오른다는 전망입니다. CNN 비즈니스는 어제 골드만삭스의 관측을 보도했는데요. 이 골드만삭스 소속 경제학자들은 지속되는 코로나 사태가 높은 생활비에 계속 영향을 미치고 올해도 장바구니 물가가 계속해서 오를 걸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얼마나 오를지 추산된 내용이 혹시 있나요? 네, 골드만삭스는 지난 월요일 밤 소비자 물가 지수를 발표했는데요. 이 지수 가운데 Food at Home 카테고리, 그러니까 집에서 먹는 식료품, 즉 장바구니 물가가 따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 5에서 6% 오를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미 올해 들어서 그 정도 비율로 가격이 올랐다라는 분석이 또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이 월스트리트뱅크는 식료품 가격이 올해에만 6%가 이미 뛰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이 2월 9일인데 한 달 조금 넘는 기간 6% 상승폭을 이미 기록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농작물 농사에 필요한 것,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비료 같은 그런 비용도 치솟고 있다고 월스트리트뱅크는 전했는데요. 일부 비료 가격은 5배나 뛰었습니다. 이 말인즉슨 올해 앞으로 식료품 가격은 더 오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골드만삭스 경제학자들은 보고서에서 올해 소매 가격, 이 식품 가격이 더 상승할 수 있는 단계가 마련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와우, 이미 참 많이 올랐는데 더 오른다고 하면은 벌써부터 부담이 가중되는 그런 느낌인데 지난해하고 그 지난해 장바구니 물가가 얼마나 올랐었나요? 네, 소비자 물가 지수에 따르면 장바구니 물가는 지난 2년간 11%가 치솟았습니다. 월스트리트뱅크는 금융위기 이후 가장 빠른 속도라고 설명했고요. 그런가 하면 또 골드만삭스는 폭풍 같은 악천후, 흉작, 공급난, 그리고 그에 비해 높은 수요 등으로 식료품 가격이 지난 2년간 40% 가까이 폭등했다고 밝혔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죠. 이 연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식료품 가격이 그 1년 전에 비해서 6.5%가 올라서 2008년 12월 이후 가장 큰 폭을 기록했다고 전했던 소식 아마 기억하실 텐데요. 39년 만에 가장 크게 소비자 물가가 올랐었죠. 특히 육류, 이 고기 가격이 14% 크게 올랐고 이 밖에 치킨 10.4%, 또 달걀 11.1% 정도 올랐습니다. 이런 가운데 공급난과 인력난까지 더해지면서 가격 상승을 밀어붙였는데요. 앞으로는 수요가 좀 감소해서 물가 상승을 그나마 제한시킬 것이다라는 전망과 그 반대로 기업들이 비용을 소비자들에게 전가하면서 그 폭이 더 커지며 가격이 오히려 더 크게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지금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요즘 차들의 소프트웨어가 탑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소프트웨어에서 종종 오류가 나오기도 한다라는 소식인데요. 네, 차 타고 가다가 그 차 스크린에 갑자기 오류가 생겨서 당황스러웠다는 얘기를 저도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최근 몇 년 사이 자동차가 디지털화되면서 애플 카플레이나 아니면 구글 안드로이드 오토 소프트웨어를 탑재한 차량이 지금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이들 소프트웨어는 이제 운전자가 스마트폰과 이 차를 연결해서 뭐 내비게이션 쓰거나 음악 들을 수 있게 해주는데, 근데 그걸 작동하는 스크린 화면이 갑자기 꺼지기도 하고요. 아니면 멈추거나 깜빡거리는 오류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갑자기 스피커 볼륨이 높아졌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차량 소프트웨어 오류에 대해서 소비자들의 다양한 불만이 보고되고 있는데요.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 작동 방식에 문제가 생긴 경우가 많다는 지적입니다. 이게요, 그래서 고치러 딜러에 가잖아요. 가면 또 괜찮아요. 내가 운전할 때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다가 딜러에 가면 괜찮고, 또는
이 같은 오류를 이제 확인을 하고 고친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꽤 많이 걸린다면서요. 네, 뉴욕타임스는 어제 이 소식 전하면서 이곳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는 게리 길핀이란 운전자의 한 사례를 소개했는데요. 길핀은 스바루 차량을 리스해서 타고 다녔는데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이 대시보드 스크린 화면이 먹통이 돼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곧바로 차를 딜러에 갖고 갔고요. 금방 문제가 해결되겠지라고 생각하고 갖고 갔는데 차를 다 고치고 돌려봤는데 꼬박 한 달 정도가 걸렸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소프트웨어 오류가 발생하는 게 불편함을 넘어서 위험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일부 운전자들이 지금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 차량 디스플레이의 작동 이상이 운전자 주의를 방해하고 잠재적으로는 안전을 위협한다는 주장입니다. 그렇게 소송까지 제기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앞서 소개해드린 길핀이란 남성도 그냥 화를 내고 말았을 수도 있지만 소송을 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그렇게 변호사들 설득에 수천 명이 지금 집단 소송에 참여했습니다. 그렇게 늘어나는 소송에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자동차 메이커들이 소송 합의로 지급한 금액은 많지 않다는 평가입니다. 네. 스바루는 2020년 길핀 등 소비자들과 소송에서 변호사 수임료 포함해서 800만 달러 지급하고 보증 기간 2년 연장해줬고요. 또 혼다와 자회사 아크라는 지난해 12월 비슷한 집단 소송에서 보증기간 연장 포함해서 3천만 달러에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집단 소송의 전례는 포드인데요. 포드는 마이 포드 터치 시스템에 결함이 있다고 주장한 소비자들한테 2019년에 1,700만 달러 지급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이런 소프트웨어 오류 소송으로 일부 자동차 업체들의 문제점이 부각이 되고 있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네, 사실 자동차의 운전자 지원 시스템과 다른 디지털 기술이 점점 더 많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산업에서 소프트웨어 업체들의 영향력은 계속해서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 전기차 업체 테슬라 같은 경우 자체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탑재하지만요. 그에 반해서 전통적인 자동차 업체들은 소프트웨어에 있어서는 너무 애플과 구글에 의존하고 있어서 그 부분이 문제로 부각됐습니다. 자동차 업체들은 디지털 기술의 속도에 발을 맞추기가 쉽지 않다는 평가입니다. 자동차 업체들이 신차 개발하는 데는 보통 4년 정도가 걸린다고 하는데 근데 애플 같은 경우 보면 매년 새 아이폰 출시하고 있고 또 OS, 이 운영체제는 더 자주 내놓고 있죠. 그렇죠. 그럼 거기에 맞춰서 이제 업데이트를 시켜줘야 하는데요. 그렇게 업데이트 시킬 때마다 자동차 소프트웨어에서 오류가 생기기 쉽다는 지적입니다. 맥 리포트라고 애플 기기와 관련한 문제 해결하는 도움 주는 그런 웹사이트가 하나 있는데 이 사이트 운영하는 세아커트 운영자는 업데이트 할 때마다 카플레이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그런 불만이 접수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자동차 제조업체들 또 애플 모두의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문제가요. 전통 자동차 제작사만으로 국한되지 않는다고 해요. 네, 소송은 지금까지 보면 애플이나 구글이 아니라 자동차 제작사들만 대상으로 했는데요. 소프트웨어에서 이제 디트로이트 거대 업체들보다 훨씬 앞서 나가고 있는 테슬라 자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긴 합니다만 역시 문제가 발생하고 있긴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소프트웨어 에러가 발생하는 경우 앞유리의 성해 제거 성능이 저하될 수 있다 해서 이제 리콜 소식 새로 나왔고 이 테슬라 리콜은 이달에만 벌써 이게 3번째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미 도로교통안전국 압력 받고서 그 터치 스크린에 문제가 있는 모델 S 또 모델 X 차량 10만 대 넘게 리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테슬라, 전통 자동차 제작사 이렇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고요. 자동차가 점점 더 디지털화되면서 차량 소프트웨어 오류 문제 일어날 수 있고 일부 운전자들은 잠재적인 위험을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